전도서관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볼까요? 여기 있네. 네, 지금 보면 어디로 되어 있어요? 공공. 공공대로 되어 있죠. 네. 아직까지 이제 수정이나 이런 건 거의 안 된 겁니다. 공통로 38로 해주세요. 그렇죠. 네. 바꿔야 되겠죠, 그죠? 네, 공통로 38. 자, 그리고 지금 보면 리뷰가 17개 나와 있습니다. 아셨어요, 혹시? 아니요. 네. 여기 오신 분들이 아, 리뷰를. 다 이런 식으로 어. 매우 작고 조용한 도서관입니다. 별 특색이 없습니다라고 올려놨고요. 자꾸 도서관. 자, 이게, 자꾸. 자, 보면 리뷰를 111개, 123개씩 올린 사람들은 장소를 다니면서 이 장소나 사람 소개를 엄청 하신 분들. 아, 근데 이분들 거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보면 좀 이런 분의 표현을 보면 서지천 공원에도 왔고 뭐 샤브맨도 들렀네요. 이런 식으로 들르면서 이렇게 한 개씩 가는 곳마다. 예, 예,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본국률 39로 일단 돼 있습니다. 돼 있고 현재 보면 이제 사진도 이제 이런 어떤 심지어 도로 이거 다리 사진이죠. 그죠? 그런 나오는 사진이 이제 이런 사진이 나와 있어요. 그쪽 주변. 예. 근데 이게 매천 도서관이라고 되어 있는 게 매천 도서관에 자기 장소 찍히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냥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정작 도서관 사진은 거의 없어. 없습니다. 조금. 이거 첫 장면만. 어. 안에 어떻다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사진 보면 다 이런 거는 이제 자기가 안내 때문에 올려놓은 거죠. 그래서 그 장소적 특징이 얼마나 잘 소개되어 있는가 하는 것도 좀 살펴볼 만한 지점이고요. 특히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부분에 이 리뷰 작성이라는 겁니다. 리뷰 작성에 가면 내가 누가 게시를 했다는 게 나와 있고요. 별점을 매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보통 맛집이나 그렇지 않으면 서비스 이런 쪽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할 때 내가 5개를 줬다, 3개를 줬다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그곳에 다녀온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요. 쓰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글쓰기를 하잖아요. 글쓰기 할 때 많이 들어가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경험을 공유하자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것에 대한 정도는 이걸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경험이 있었고 내가 해보니까 만나보니까 어떻다라는 것을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보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한가요? 정서. 내가 느낀 정서를 주관적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서 주인을 인터뷰하거나 좋은 분을 인터뷰했으면 그 인터뷰 한 것만 가지고 그대로 쓸 수도 있고요. 내지는 내 주관을 개입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관을 개입시켜도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보는 화자가 있는 거잖아요. 화자가 내 시각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카이브 할 때 객관적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정보적인 측면에서는 반드시 있는 그대로 해주셔야 되고 내가 느끼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가 들어가요? 이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사진이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휴대전화에서도 선택할 수 있고 자, 뭐 이런 식이죠. 자, 이것은 제가 지금 제 아마 휴대폰하고 얘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찍은 막 사진 중에서 고를 수 있게 되죠. 이런 식으로 고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글이 되게 위험한 게 예를 들어 제가 연동시켜 놨잖아요. 그러면 제 휴대폰에 있는 게 여기 다 떠요. 내가 언제 거 하고 다 떠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나중에 할 때는 아마 공용으로 아이디나 따로 같이 만들 거고 그걸로만 등록하시면 본인 휴대폰 거를 안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좀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찍은 것만 여기 그냥 올리고 나는 빠져나오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그래서 굳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스마트폰을 꼭 안 쓰고 싶어 하시면 사진하고 글만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다만 그 위치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신 그 위치 그리고 정확하게 내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만 주고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대신해서 등록을 해도 돼요. 컴퓨터로. 그래서 이것은 크게 이제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양이 막 한꺼번에 몇백 건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네, 같이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면 정보 자체를 수정시켜야 되는데 현재 수정을 제한하려면 자 이게 딴 사람들이 내 정보를 막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장소에 대해서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 수정 제한하기는 누가 할 수 있냐면 거기에는 대표자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요를 쓰시고 예를 들면 수정을 하고 싶잖아요. 개요도 있고 매천도서관 있죠. 도서관은 맞죠. 카테고리 맞죠. 그리고 주소는 바꿔야 되겠죠. 네. 지금 어딘가요? 한번 해볼까요? 봉성로 38. 봉 봉성로 38. 38이죠. 네. 자, 전화번호는 그대로 두고 뭐 시간 아, 할까요? 그냥 그대로 둘게요. 아니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외경의 제안 감사합니다. 자, 이게 왜냐면 제안이 검토되면 이메일이 전송될 텐데 지금 이건 빠졌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정말 너 건 맞아? 나가 다시 확인해 와요 나중에. 그래서 정말 이걸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면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증명해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객관적인 정보를 소멸되는 것은 이 수정 제한하기는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 돼. 이게 소유권에 대한 주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하게 이 사람들한테 내가 이거를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 처리해 보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쫙 나오고 만약에 소유권을 위반했다. 이가 그게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수정하거나 객관적인 걸 함부로 했어. 이러면 땡. 예, 잘립니다. 이거 건드리면 안 되는데 건드렸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뭔가요? 리뷰죠. 리뷰. 리뷰는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상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과감하게 열어놓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가는 게 특히 서비스에 많이 나타나요. 맛집. 네가 진짜 맛있었어? 그러면 별점이 막 바뀌죠. 그래서 이 별점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집중되게 하고 흩어지게 하고 이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이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가 좋다고 해서 내가 꼭 좋을 수는 없어요. 그죠? 상대적인 자기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현재 여기 쓰는 것은 다른 개념인 거죠, 사실은. 이 정서적으로 접근을 하지만 우리가 접근하는 리뷰는 깊이 있는 아카이브적 접근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람마다 시각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사진 수업을 할 텐데 똑같습니다. 현재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은 사진을 똑같이 수업을 받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위에 있는 배거든요, 배. 이게 누드 카약이라는 건데 누드 카약을 찍어보세요. 이게 수업을 듣고 누드 카약 찍어보세요 해도 이 누드 카약 다 다르게 찍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똑같이 저는 그 쓰는 것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한 명만 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서 한꺼번에 계속 올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내가 구글맵을 이용해서 내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내가 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전체적인 것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가이드 맵을 편찬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위치나 이런 것들이 지금 딱 보면 예를 들어서 검토되고 나면 얘가 다시 위치가 바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어떤 플로우에 대해서 대충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휴대폰에 들어가더라도 이게 똑같이 나타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화면이 작아도 예를 들어서 광활루를 검색을 하면 똑같이 이렇게 뜹니다. 뜨고 리뷰 쓰게 돼 있고 다 돼 있어요. 자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맵 이 기능이 들어가는 게 다 있을 거예요. 보통 포털 쓰시죠. 다음이나 네이버 혹시 있으세요? 네. 거기 들어가면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를 아무나 한번 눌러보세요. 지도가 있는지는 혹시 네이버인데 네이버에도 지도가 있거든요.
혹시 뜨나요? 얘네들은 위치를 확인시켜 놓으면 위치를 공유시켜 놓으면 위치가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죠. 내가 어디 있다. 지금 현재 있는 건물 위치가 그대로 나타나. 다음 건 옮겨졌어. 내 전화상. 혹시 보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위치에서 내가 있는 데를 혹시 검색을 한번 해보실게요. 매천 도서관 한번 쳐볼게요. 내 위치를 한 번씩 보셔야 됩니다. 뜨나요? 위치가? 혹시 여기는 이제 정보가 이렇게 떠있는 거죠. 매천 도서관.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매천 도서관이 뜨고 여기 보면 전화, 길찾기,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 뜨고 홈페이지도 나오게 돼요. 다 자동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서 자기들이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다시 이것을 이제 연결시켜서 보기도 하는데 여기 보면 나머지는 뭐 리뷰 이런 것들 뭐 카페 이런 게 맞고요. 그런데 실제로 아까 구글처럼 정보나 정서를 다 쓰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다시 플레이에서 들어갈게요. 내비게이션을 뜨죠.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위치 정보에 대해서만 나오고 실제로 그 장소에 대한 정보를 다 그냥 똑같이 넣지 않습니다. 조금 근데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자, 다시 구례 매천 도서관에 들어가면 가볼 만한 곳 이렇게 주변에만 두고 그리고 공유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내 장소야 리스트야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닌 곳은 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걸 한번 쳐볼게요. 구례에서 음식점이나 이렇게 좀 핫한 데가 어딜까요? 구례 핫한 음식점. 이번에 토지에 새로 생긴 파스타집 가봤어요? 아직 안 안뜰 가봤는데 아직 안 됐잖아. 안 됐어. 뭐 어떤 거? 예를 들어서 모골빵집 쳐. 안 가. 파스타가 16,000원이 난다고 비싸다고. 그렇게 비싸요? 진짜로? 파스타가 맛있죠. 안 가. 그래서 자, 누가 뭐라 모골빵집 있죠. 여기 보시면 다 있는데 또 리뷰도 있어요. 여기는 리뷰가 들어갑니다. 근데 리뷰는 자기가 작성을 따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리뷰는 여기도 똑같이 예전에 구글하고 똑같이 이제 이런 어떤 소위 말해서 표현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사진하고.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저- 방문자 리뷰를 치면 자기가 로그인해서 리뷰에 참여하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기 요즘 바뀌어가지고 그 악의적으로 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그 영수증을 찍어야만 할 수 있는 그래서 방식으로 그냥 바뀌었어요. 한번 네. 영수증 인증이라는 거. 아. 자, 왜 이걸 했냐면 이거 식당이 보통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뷰나 경쟁업체. 별점이 거의 식당, 영수증 인증이네. 서비스 업체 영수증이 다 만 되어 나오는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목욕탕, 뭐 여관 뭐 이런 식으로 카드 되어 그런 거 있어요. 안 나오나?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우리나라에 들어가 있는 이 포털에 들어가는 리뷰는 실제로 그 공간에 대한 경험을 전체를 포괄하기보다는 장사하는 데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빠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포털은 다 이렇게 접근이 되어 있습니다. 너 접근했니? 그러고 이제 바로 이제 뭐가 들어가 있는 예약, 주문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은 그런 게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너가 예약하고 주문해라, 예약해라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 정보만 롭하고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건
일부러 왜 구글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뭐 구글 홍보대사도 아니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일단 자유롭기 때문에 진짜 포털답게 열어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가 돼 있고 그리고 이것은 자동으로 번역이 되어서 볼 수 있어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구글 맵을 검색을 해서 거기 위치가 어떤지에 대해서 다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다 싶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선택을 하고 움직여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에 가지고 있는 뭐 효과는 아카이빙 하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게 사람들에게 이 접근성을 가지고 안내하는 기능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외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쨌든 표현이 있긴 한데 우리가 보통 접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게 다 이제 뭐 번역된다 그러도 다 정확하게 번역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엄사라고 칩시다. 화엄사 그러면 이제 이 번역하면 화엄 뭐로 나는 거야? 템플. 맞죠? 매천산. 그거 뭐라 하지? 자 매천 템플로 가면 안 되는 안 되죠. 거죠. 그건 사당으로 돼. 개념이 그러니까 사당은 영어로 뭐야? 이런 식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걸 표현을 할 때 이것은 매천이고 뒤에는 사당이라고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할 때 이 정보 접근을 할 때 내가 항상 말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내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소개할 때 그런 거고요. 이번에 우리가 하는 것은 정보도 정보지만 그 정서적 접근을 우리가 쌓아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크게 지금은 이런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을 같이 한번 좀 보고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게요. 지금 다시 비가 잠깐 많이 오는데 그래도 한 부분인데 폭우가 아니면 우중 사책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동안 하도 더웠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바짝 땅이 말랐다가 다시 시원해지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땅에 물들면 멀었더라고요. 아침. 네. 땅 못 퍼서 보고. 오늘 일단 그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크게 같이 해볼 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사진을 간단하게 찍어보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보라든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러니까 얘기는 제가 아마 하나는 할 거고 한 군데는 제가 들어가 볼 거예요. 그리고 편의상 지금 당장 막 노포를 들어가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고 그냥 제가 만만한 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랑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복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만 간단하게 한번 해서 구체적인 피드백이나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이제 활용하는 요소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이걸 가지고 같이 나누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특히 다음 시간에는 사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사진을 위주로 좀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찍어 보시고 이걸 가지고 다음에 이제 이 사진이 이제 어떻다라고 한번 보고 그리고 사진 교육을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는 곳 중에 한 곳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뭐 어쨌든 구례에 대한 옛 사진인데 지금 보면 요 사진 같은 경우에 지금 보이시죠? 요 사진 같은 경우에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옛날에 구례 읍성터 읍성의 모습이고 여기 보면 성벽이 보이시죠? 네, 이게 1910년대 사진입니다. 1912년에 찍은 강림기 당시에 이제 사진이죠. 그렇게 치면 지금은 이 성벽이 있는 요 밑에 가면 이게 지금 어느 방향으로 찍었을까요? 등산에서 내려보다 보지 않았어요? 공명암 올라가는데 그쪽에서 찍었을 거예요. 네, 그쪽에 그쪽이 그 찍었어요. 성곽 라인이잖아요. 여기 네. 집들이 끝나는 데쯤에 남문이 있어요. 네, 요거리. 네, 남문이 있습니다. 남문 있는 데가 지금 우리가 좀 더 가다가 보면 축협5거든요. 네. 남문이죠. 네. 남문이고 북문은 백열림? 북문통이라고 보통 많이 불리죠. 중앙교회? 네, 거기 가기 전에 그 주차장도 있고 그 텐텐. 흑돼지. 텐텐 맞습니다. 텐텐 흑돼지 맞습니다. 25시 편의점 있는 그리고 동문은 어딜까요?
동강사거리 그쪽. 동강사거리 그쪽이 네. 동문이죠. 네. 거기가 이제 그 동강 예식장에 들어가면서 동강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동문. 동문이. 네. 그리고 서문은 저기 봉산 올라가는 길 쪽에. 구례성당 쪽입니다. 라인이 그러니까, 성당으로 연결되니까. 그래서 나머지 성벽을 다 드러내고 그 자리가 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각 모양의 성이 있었어요. 성이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성 안에서 보통 다 거의 다 이제 이런 게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성 밖에는 정말 없이 사는 분들이 살았고, 그렇죠. 이분들이 보통 많이 사는 데가 북문 쪽. 예전에. 그러니까 나머지 동문, 이 동문하고 남문 쪽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죠. 왜냐면 서문은 산에 붙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사람들은 백년천이 있으니까 천 옆으로 해서 북문 밖으로 많이 살았어요. 이 동문 쪽하고 남문 쪽에는 왜 안 살았을까요? 수요? 빈대. 섬진강이 범람하면 거기까지 범람해요. 이번에 물 잠긴 거. 이번에 물 잠긴 딱 거기까지 잠겼죠. 딱 동문 쪽하고 남문 밑에까지가 딱 잠겼어요. 그래서 실제로 옛날 사람들은 거기가 물이 잠기는 데이기 때문에 사람 거기는 살 곳이 살지 아니에요. 안 살았어요. 그래서 북문 쪽에는 안 잠기니까 살았죠. 그러다가 그쪽에 왜 성문이 나 있었을까요? 그쪽으로 왜 성문이 나 있었을까요? 출입은해야죠. 북쪽으로? 아니 동문? 동문이나 아니 동문 쪽으로. 문은 달아놔야지. 동서남북으로 예전에 모든 출입구를 다 성은 달아놓은 거. 그러게. 한양하고 똑같아요. 한양도 어떤가 하면 동서남북으로 문을 두고 길을 십자 형태로 냅니다. 그러지. 그리고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그 가운데쯤 왕궁이 들어가거나 여기는 뭐가 들어갔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물이 뭐였을까요? 성에서. 저 옥사무소에 있는 그 뭐냐. 자, 거기는 이제 동헌장이죠. 동헌장. 동- 행정기를 그리는데 거기 말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뭔가요? 공부를 하시는 그거 뭐지? 시장. 왕이 뭐 왕의 신의를 모신 곳이죠. 네. 객사입니다. 이때 내려간. 객사.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면 그 우리 읍사무소로 갈 텐데 읍사무소는 동헌이 있던 데 그러다가 일제강점기 때 이것을 다시 지금 현재 모습으로 짓고 그 자리를 군청으로 했죠. 네. 그러다가 다시 군청이 저쪽으로 옮겨갔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읍사무소가 되어 있는 거고 어쨌든 근대기록 유산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청이 있던 옛날 그 주변으로 보면 막 연못도 있고 그 뒤쪽으로 굉장히 큰 숲이 있었어요. 약간 이제 풍수적으로도 이런 어떤 안산의 어떤 모습을 배사님 쓰는 배사님 스님들로 뒤쪽으로도 이렇게 구축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왕의 신의는 항상 왕은 어디 있었을까요? 북쪽에 있었겠죠. 그러면 북쪽으로 문을 내고 북쪽에다가 왕의 신의를 둔 객사를 둡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그 객사터가 어딘가 하면 지금 현재 여성문화회관 앞에 있는 큰 주차장 있죠. 거기가 객사터입니다. 그 객사를 줬던 흔적이 여기는 이거는 1930년 정도에 읍사무소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읍사무소 배경으로 찍었고 객사에 대한 사진이 나와 있는 게 자, 객사터에 뭐가 있어요? 학교? 네, 뜨개질 강습회도 있다고요. 옛 봉성관입니다. 고려의 객사 이름이 봉성관이었어요. 예, 또 밑에 뭐라 되어 있어요? 중앙초등학교 전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 코리아마트. 이 책 나올 때 코리아마트. 네, 코리아마트 있었어요. 마트가 있고 여성들의 일거리 창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일제강점기 때 얘네들이 처음에 이걸 접수를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왕의 신의가 있는 객사에 보통 제일 먼저 뭐를 드리냐면 여자아이들을 놀게 해요. 난잡하게 만들어요. 여자아이를 통해서 왕의 기운을 흐트린다. 이런 게. 그래서 여성들 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분위기를 이렇게 왕의 기운을 흐트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일본 놈들이. 그래서 처음에 여자 학교, 여성 학교가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가 많이 들어가냐면 지금 같으면 초등학교예요. 아이들 학교를 가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경건하고 엄숙하고 이런 것을 깨트리고. 깨뜨리겠다. 이런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배 구도를 만들었던 거죠. 이제 그 객사터에서 이제 여성 직업 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은 옛날에 어땠어요? 뭐 공부를 안 해도 된다. 직업 안 가져도 된다. 오히려 자기들은 근대화라는 것을 명목으로 해서 여성들도 일을 해야 된다. 말은 맞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유교 국가의 방식을 깼던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는 그 뒤에 객사의 모습을 간단하게나마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일본식으로 앞에 보면 개축된 흔적을 봅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는 이런 식으로 두고 그쪽에 객사터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과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또 그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현재 이제 구례군청하고 구례 읍사무소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사진들이죠. 네, 이런 식의 흐름들이 좀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진 중에 하나가 이 사진입니다. 현 모습에 가장 가까워. 지금 이 앞에 있는 소나무 있죠? 요 많이 컸죠. 옆으로 뻗은 요 뒤에 하나 보이시죠? 얘가 지금 그렇게 컸나 보다. 얘가 그렇게 큰 거예요. 완전 많이 컸어. 네, 이렇게 큽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40년인가면 40년. 네, 40년이에요. 40년. 그러면 지금 몇 년 지났나요? 70년? 70년? 80년? 80년. 80년. 80년 동안. 근데 이것도 연식이 좀 심상치 않았다는데 그러니까 건 100년이 됩니다. 그런데 100년 되는 나무가 보통 산에서 자라면 이런 막 뻗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 많이 자라지 않아요. 맞아요. 자, 이건 많이- 내가 많이 이게 크고. 또 다른 얘기인데 이게 수목생리학에 근거하면 너무 가혹하게 네. 전정이나 이것을 네. 위로 못 자라게 너무 가혹하게 하면 얘가 스스로 안 자라요. 네. 딱 움츠러든데. 움츠러들어서 움츠러든 상태에서 계속 버티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로서는 보통 조경수인데 엄청 고통스러워요. 내가 크고 싶은 대로 막 해를 받으면서 크지 못하고 너는 이 주변에서 이렇게만 자라라고 계속 만지니까 애가 못 자라는 거야. 그러다가 죽으려고 그러면 또 주사를 꽂아놓고. 그렇죠. 맞아요. 그래 흡사하고 나무는 네. 진짜 사람보다 더 치료를 많이 받는다고 우리가 맨날 그랬는데. 그래서 멋대로 자란 나무들이 네. 있어요 한 번씩. 네. 지금도 이제 읍사무소 쪽 딱 가실 텐데 뒤에 가면 옛날에 이제 문화재급 나무가 있습니다. 백나무하고 이제 오래된 몇백 년씩 된 나무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막 아프다가 죽다가 막 거의 죽다가 다시 살아나오고 막 이렇게 막 되어서 상처나 아픔의 상처는 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자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지점들이 이런 근거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겠죠. 근데 현재 우리가 아카이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진을 찍어 놓으면 현재의 모습 보는 거죠. 그리고 비교를 하시게 되고 그러면서 이후에 나중에 남았을 때 어떻게 될까 하는 건데 요즘에는 사실 구글맵만 가지고 이것을 계속 느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사실. 현장을 가야지. 네. 그러니까 뭔가 사물화된 걸로 나오거나 이게 기록된 것도 다 유한한 겁니다. 다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나마 인터넷보다는 조금 더 인터넷의 접근성은 높일 수 있지만 기록으로서 우리 주변에 더 오래 남게 하는 것은 오히려 저런 책이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이드맵이라는 형태로 이제 책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보 접근성도 있지만 이 정보에 대해서 계속 키워나가는 것하고 이것을 잘 보존하는 것하고 이런 가치가 같이 녹아 들어가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그리고 좀 핫하다는 빵집 하나 정도 한번 보면서 현장에서 좀 우리가 분위기를 같이 좀 알 수 있도록 진행을 할게요. 네, 그 친구 같아요. 나오시겠습니다.
우선은 저번에 나왔죠. 진짜 있네. 어디라고? 조금 있으면 사람들 줄을 서 대중제가 됐어. 지난주에 탑승자가 가져가고. 근데 여기 건강통 여기가. 이거는 그 사람 여기가 그래요? 오늘 만난 사람. 요즘에는 그런 정보가 안 들어와서 왜 턱이 없지? 자 지금 보시면 이제 객사터예요. 객사터이고 여기가 이제 객사 앞들 정도로 위치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쪽이 현재 빈터 있는 쪽 저쪽이 옛날에 이제 객사가 있었던 자리로 현재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고정하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너무 많이 돌아가셨고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나 내지는 하다못해 위치를 하고 동판을 하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되게 애매하게 됐습니다. 애매하게 됐고 격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그래서 이쪽을 그 뒤에는 이제 중앙초등학교가 있다가 중앙초등학교 저로 옮겨갔죠. 옮겨가면서 이제 흘러서 주차장으로 만들면서 처음에 이제 들어왔는 게 이제 터미널이라서 이 동네 분들이 여기를 주로 부르는 게 저기 우차부라고 해요. 우차부.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터미널이라는 뜻이에요. 차부. 그러니까 아래 차부도 여기 밑에 있어요. 소금맛이 달려. 소금맛이 달려. 그래서 우차부로 부르고 아래 차부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쪽 공간이 그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서 사람들이 오고 가던 곳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터미널이었다가 나중에 다 이렇게 흘고 저쪽에 코레아마트에다가 흘고 여기는 다 주차장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점이 어쨌든 구례의 가장 중심되는 지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특이한 게 위에서 보면 여기가 좀 높아요. 나머지 다 좀 낮아요. 네. 제일 산에 붙지도 않았는데 제일 높은 데다가 딱 객사를 놔두고 그래서 객사를 두고 내가 저쪽 북쪽으로 이렇게 나머지 남쪽으로 행정기관들을 안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항상 나를 보면서 너희들이 행정을 해.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높은 데서 내려가고. 자, 그래서 이제 동원 쪽으로 가겠습니다. 주변이 좁아서 집을 쳤거든요. 뭐 그대로 돼 있죠. 어쨌든 예전에는 지방문화재인데 지금은 이제 국가등록문화재. 일단 다시 재지정 받아서 120호고요. 지금 36년에 일단 지어졌습니다. 이거는 기록도 정확하고 네, 사진도 그건 많기 맞아요. 때문에 82년에 옮겼다라고 돼 있고 좌우대칭으로 J자 현관하고 별 모양의 창문이 있죠. 창문. 그리고 이런 것 자체가 건축 양식 자체도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일종의 뭐 적산가옥이라고 하죠. 별 모양 창문은 중간에 이게 애풍이 많이 들어나고 창호 작업을 하면서 없애버렸어요. 이제 바꿨어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철창으로 탁 잠그는 그런 거거든요. 네네 맞아요. 예전에 이제 그 있었던 것은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좀 개정이 좀 이루어지긴 했어요. 그리고 현재 예전에 좀 남아 있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왼쪽에 보시면 이 왕버들이 있죠. 네. 그 왕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물을 되게 좋아해서 물가에 많이 심었는데 왕버들 여기 앞하고 주변으로 예전에 연못이 있었어요. 배우의 연못이 있어요. 아, 진짜 크기시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쪽 앞쪽에 지금 보면 건물이 무슨 건물이죠? 교육청. 네. 교육청은 옛날에 뭐였을까요? 도서관. 아니
아니 저 자리에 옛날에 도서관이었어요. 저기 아, 지금 써져 있는데. 소리가 아니라 옛날에 30몇 년도 네네. 뭐 1910년도 그렇게. 아니 그 책을 보관하는 장소도 이쪽 편 맞아요. 네. 그건 맞아요. 근데 이제 옛날 도서관하고 또 조금 다르긴 한데 응. 여기가 일제강점기 때는 여기가 심상소학교라는 거죠. 심상이라고 하는 곳은 심상학교라는 것은 그 일본 사람들의 자녀들이 다니던 학교. 그래서 저 학교는 아무나 못 가는 학교. 특혜받은 사람들의 학교. 그래서 심상소학교가 딱 자리에 있고, 그리고 지금 저쪽에 있는 저쪽 편으로 나가면 바로 성당이고, 성당 쪽에 보면 서문이죠. 서문에서 올라가면 옛날에 저게 있습니다. 신사터가 있고, 신사터가 어디 있을까요? 올라가면 공석점이 있는데. 공덕정 보다 조금 더 올라갔어. 가면 위 암자 하나 있습니다. 뭐 있어요? 어. 거기가 옛날에 신사터. 공정산에 암자가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여기 올라가면 있어요. 있어요? 아, 모르겠어요? 못 봤는데 가볼까? 몇 번 올라가죠? 한번 가볼까요? 바로 자, 보이는데. 그렇게 돼 있고, 남자로 가는 옛날 현충탑 바로 옆에 있어요. 옛날 현충탑. 현충탑 바로 옆에. 거기 현충탑 놓인 자리가 옛날에 신사. 예. 아, 그리고 여기 놀이터 있는데. 그 더 전에는 거기에 뭐 있었어요? 그 더 전에 그쪽에 있었던 게 그게 사직단. 사직단. 그러니까 말하면 땅의 신에게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거죠. 비싸지는 뭐 단 같은 거. 그렇죠. 이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직단은 항상 성 밖에 있어요. 성 밖에. 성 안에 안 두죠. 네, 성 안에 두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 왕권하고는 유교하고는 또 조금 거리가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런데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이 사직과 관련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농사 짓고 우리나라가 농업 국가의 근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고 농사가 잘 되게 빌어달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직단을 두고 거기에 현감하고 지인들도 다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 식의 과정들은 똑같이 수행이 돼요. 그래서 왕에게 제사 지내는 것만큼 사직단에 제사 올리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직단이 있었고 이렇게 성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었죠. 지금 현재 이거는 지금 보면 막 정작 크게 막 새로 지어놨잖아요. 네, 이거는 앞에 가면 적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명협. 명협정이라는 거예요. 명협정은 기록에 나오는 곳이라 이렇게 그냥 적어놨는데 근데 어느 기록에 나오냐면 어디 나올까요? 아시죠? 네. 대기종군로를 만들었는 대기종군의 기록에 이순신 장군의 기록에 나와요. 자기 일기에. 근데 중요한 건 그 일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례 읍성의 동문박 오리쯤에 아무개의 정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정자도 완전 정자가 아니고 쉼터에 살 수 있는. 그래서 조그마한 초막에 그냥 사람 쉴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동문박 오리니까 동문이 어디예요? 지금 축전 건강사거리. 그쪽이나 그쪽. 네네. 근데 거기에서 여기다가 준 거예요. 네, 오리니까 몇 킬로쯤? 최소 2, 3킬로쯤 떨어야 되는데 그러면 서식의 다리? 쭉 내려가야죠. 서식의 다리. 서식의 근처에 있는 거를 여기다 딱 이렇게 크다란 정자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기록이나 아니면 위치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하는 것은 알고는 있잖아요. 그래서 명협정이라는 것의 원리는 그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명협정이 있었던 거는 왜 나갔냐면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가 길억이 있어요. 그래서 길이 옛날에 서시교를 건넜을 거고, 강을 건넜을 거고, 그 서시천을 건너는 이목이 그 길이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추론할 수가 있다. 옛날에 1872년 지방지도나 옛날 고증 지도에 보면 그쪽 근처에 주막이 나와요. 주막도 있어요. 그래서 서시교를 건너는 그 근처쯤에 옛날에 사람들이 건너다니던 길목이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은 어디로 갈까요? 지금 현재 17번 국도죠. 하동으로 가는 국도가 옛날에도 사람 걸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잠깐 저쪽으로 또 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사진 찍으실 걸 좀 찍어주세요. 얘기를. 아, 예, 네. 위치 잠깐 움직이셔서 한 5분 정도 사진 찍을게요. 내가 어떻게 기록할 건지 생각하면서 한번 찍어보세요. 예전에는 이 건물 있는 자리가 예전에 이 동산이 있었어요. 큰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 나무가 이런 나무들이 엄청 우거졌었는데 싹 밀어버렸어요. 이렇게 자는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네. 360까지 생겼거든요. 이거는 조금 더 낫다 저거보다. 근데 이제 수세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나무들은 그 뿌리가 굉장히 넓게 돼 있는데 네. 타는 줄이 아니고 편악기가. 현악기죠. 전문고, 전문고나 이런 어떤 악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전수관은 이제 구례에 있는 향제, 이제 지방에 내려오는 줄풍류, 이렇게 현악기를 중심으로 한 풍류 음악에 대한 보존입니다. 전수회가 아니라 국가지정문화재, 무형문화재. 그래서 이곳에 계신 분이 이제 이철호 회장님이라는 분이 현재는 계신데, 이분 이전하고 이분 것까지 나중에 다시 한번 등록을 해서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위치상은 확인을 해 놓으시고 한 번은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안 그래도 혹시나 계시면 오늘 진행을 한번 할까 싶었는데 오늘 안 계시나 봐요. 네 바쁘십니다. 선약으로 어디 멀리 가셨어요. 운영실은 다 맞추는데 이것은 안 돼. 빵집입니다. 노포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명인명소 중에 신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 빵집에 빵을 만드시는 분이 되게 유명한 분이다, 명인이다 라고 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데도 컨텐츠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뭐 들어가서 제가 뭐 작업을 하고 있을 거니까 방해하진 않을 거예요. 방해하지 않을 건데, 일단 이런 데도 양해를 구하고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아마 눈치 보면서 저 인간 또 왜 밖에서 떠들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만날 거니까 괜찮고. 그래서 이런 공간도 같이 포함을 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서칭은 해야 돼요. 서칭은 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서 뭐를 할지를, 어떤 컨텐츠를 쓸지는 한 번은 서칭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근데 이런 곳이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공간이긴 하다. 그래서 똑같이 여기도 일단은 내부는 찍지 않을 텐데 겉에는 사진을 찍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하고 성당하고 이 위치를. 그래서 여기도 사진을 좀 찍어 놓고 저한테 나중에 끝나고 공유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원들을 만날 때 제일 중요한 건 걷는, 많이 걸어 다니면서 보다 보면 속도에 의해서 비례해서 보이게 됩니다. 반비례해서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다녀야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반복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가 또 발견하게 되는 게 있어요. 새롭게. 그래서 그 장소를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알고 보면 그 장소에는 새로운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생각과 마음이 잠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고 드러내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키보드로 해서 계속 나눈다 생각을 하시고 이제 오늘 과정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다음에 이제 사진하고 글하고 이런 거 이제 피드백을 간단하게 하긴 할 텐데 일단 뭐 글 같은 경우는 취재를 해서 이제 글에 대해서 같이 정리하고 하는 부분은 따로 이제 할 거고요. 먼저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길게는 제가 이제 얘기할게요. 읍사무소에 대해서만 오늘 보신 읍사무소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느낀 생각 그리고 그 전에 알고 있었던 나의 정보와 지금의 정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이 읍사무소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저한테 이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찍은 사진이 있으시죠? 예, 그거를 다 저한테 개인톡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여러분들 단톡방에 가면 제가 지리산시 협동조합 이면수로 가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내주시면 요걸 가지고 다음 수업할 때 오늘 못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같이 공유하면서 사진 찍은 거 그리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 같이 좀 공유드리고 계속해서 과정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량은 제가 예치 않을게요. 그래서 오늘 읍사무소에 대해서 받는 것만 글로서 정리를 간단하게 하셔서 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이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내주셔도 되고 내가 거기에 대한 정보를 더 가미해서 보내주셔도 되고 상관은 없으니까 저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오늘 뭐 다녀보시면서 궁금하거나 아니면 좀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민대 쌤은 오늘 다녀보시니까 제가 굴에 저도 귀촌한 지 4년 됐는데요. 이렇게 구석구석 이렇게 대표님이랑 하고 그 굴의 성당 앞에 조그마한 빵집이 있는 것도 사실 몰랐어요. 제가. 얼마 안 됐어요. 예, 아 얼마 안 그래요? 됐어요. 네, 얼마 안 된 집. 집은 오래됐어요. 예. 얼마나 오래됐지. 그렇구나. 저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빵집 있는 거 보고 유행을 했나? 도대체 제가 뭘 보고 다녔는지. 아, 그거 2년 안 넘었기 때문에 결제 생각 안 하셨어요. 그렇죠. 예. 얼마 안 됐어요. 집은 고맙습니다. 오래됐어요, 굉장히. 최근에 네. 최근에 핫해졌어. 최근에 오래된 집까지 보이네. 맞습니다. 오래된 집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 거죠. 네. 저희 주의력을 탓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 이게 단톡에다가 네. 우리 읍사무소하고 거기만 이렇게 찍었는데 다른 분들한테도 어느 뭐 로프나 명소나 이런 데 찍어서 네. 그걸 좀 보내달라 할까요? 아니면은 아니 굳이 안 그러셔도 돼요. 아, 네. 그 공유만 하고 어차피 오늘 한 과정은 여기서 지금 찍어서 공유할 거예요. 단순하게 좀 편집을 해서 저희가 유튜브 영상으로 공유할 거니까 그걸 보고 아마 생각을 하고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는 이용규 아니 원유원 쌤 원유원 쌤님입니다. 네. 사진. 네. 사진을 수업하면서 오늘 했는 것도 피드백 같이 한번 드릴 거예요. 네. 지금 보면 어떤 아까 갔는 그 양과자점 같은 경우 어쨌든 빵집이잖아요.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리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네, 아직 없어요. 그 우리가 올리면 처음이 돼요. 그리고 영업 종료, 영업 시작 시간이 오후 4시로 요건 등록이 되어 있네요. 누가 등록했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등록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눌러서 리뷰를 쓰고 싶다 하면 요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구글 맵을 다운받으셔서 여기에 리뷰에다가 넣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다른 건 모르지만 영업시간은 착실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네, 월요일 영업 종료 안 한다, 일요일 안 한다, 나머지는 4시에서 7시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수요일은 아주 친절하게 부처님 오신 날 영업시간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것은 아마 하시는 분이 다른 건 모르지만 최소한 이건 올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보를 검색하다 보면 아 이런 거 내가 더 해줘야지 뭐 아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이런 추억을 더 남기겠어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비도 오는데 날씨도 꿉꿉한데 그래도 오셔서 같이 이렇게 보셨고요. 이후에 다음 시간에는 원윤 선생님의 사진과 함께 오늘 찍으신 사진을 아마 평가도 조금 해주시면서 피드백을 좀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빨리 늡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선생님. 안 수고하셨습니다.